자, 안녕하세요. 쌈마이카 조부장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늘 최고의 차량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이 차가 이 가격에 나오면은 숨도 쉬지 않고 팔려버린다는 바로 그 차량입니다. 국내 대표 준대형 세단, 뒤쪽에 보이시는 1.5세대 K7으로 분류가 되는 K7 프레스티지, K7 프레스티지 모델 보여드릴게요. 차량 프로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은 2011년에 생산을 한 2012년형 모델이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교환 한 군데와 판금 한 군데가 있습니다. 조수석 앞쪽 휀다 한번 교환이 있고요. 그리고 인사이드 패널은 판금이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 제가 시운전을 미리 해본 결과 차 떨림 혹은 쏠림 전혀 없이 수리 완벽하게 잘 되어 있는 차량으로 고지를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기아 K7 프레스티지 2.4 GDI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기아의 K7이라고 하는 모델 준대형 세단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랜저 HG 다음으로 지금 현재 중고차에서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차량이 400만원대로 나왔다 이러면은 그냥 뭐 순삭 바로바로 사라져버린다는 바로 그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차량은 1세대 K7이 아닌 2.4 GDI 엔진이 올라가는 1.5세대로 분류가 되는 프레스티지 K7이라고 다시 한번 고지를 드리고요. 차량은 전반적으로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 유지 관리 상태가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량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실 수 있는 금액은 490, 이 가격에 나오면 바로 팔린다는 490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차량 외관과 실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외관에서 보여드리면 양쪽으로 순정 제논 램프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면은 주간 주행등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그 밑으로 보시면은 전방 센서가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차량은 전반적으로 블랙바드 치고 관리 상태가 굉장히 깔끔해요. 이 라이트 부분 포함을 해서 이 본넷 부분까지 가격에 어울리지 않게 굉장히 깔끔한 모습으로 기대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타이어 트레드가 좋습니다. 타이어 트레드가 약 한 80에서 90% 정도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측면부를 쭉 보여드리면은 운전석 측면부에서 문콕이 조그만한 게 하나 정도 보일 뿐이고, 다른 부분에서 스크래치와 데미지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뒤쪽 리어 디자인 보여드리면은 밑으로 보시면은 듀얼 머플러를 포함을 한 머플러 팁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레터링은 이 반대쪽에서 GDI라고 레터링 만나보실 수가 있고, 사실 이 차량이 1.5세대로 분류는 되지만 1세대 모델과는 완전 다른 차량이에요. 거의 뭐 풀체인지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유는 엔진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차를 페이스리프트다 혹은 풀체인지다 이렇게 나눌 때 엔진 기준으로 거의 나누거든요. 외관 디자인에서 변화가 있다 이러면 페이스리프트라고 부르고요. 이 모델은 1.5세대, 그러니까 디자인은 1세대와 거의 흡사하지만 엔진이 바뀌었기 때문에 풀 체인지급으로 보시면 되고요. 반대쪽 조수석 측면부 쪽에서도 문콕 조그마한 거 한두 개만 보일 뿐이고, 다른 부분에서 스크래치와 데미지는 전혀 볼 수가 없는 차량입니다. 자, 1.5세대 K7 프레스티지 K7이라고 하는 모델은 사실은 그냥 그랜저 HG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HG에 같은 엔진이 올라가죠. 2.4 GDI 엔진, 똑같은 엔진에다가 똑같은 미션을 사용을 하고요. 거기다가 플랫폼까지 똑같아요. 실내 디자인, 외관 디자인만 그랜저 HG와 다른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 기본적인 설계 자체가 똑같은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HG급으로 차량을 찾고 있었는데 500 이하에서 찾고 있었다 그러면은 HG에서 차가 안 나오면은 이 K7 보셔도 크게 다른 차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럭셔리 등급이기 때문에 실내 옵션이 꽤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실내 옵션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서 옵션을 보여드리면 이 도어 스크프 쪽으로 K7이라는 무드 등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서 이렇게 전동 시트를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계기판 밝기 조절 이쪽에서 보실 수 있고요. 에코 모드,
그리고 차량 자세 조정지, 그 밑에서 주유구 버튼, 트렁크 버튼, 그리고 오토 라이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뒤로 투치는 블랙박스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매립형으로 내비게이션 포함을 한 미디어 창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 후방 카메라 이렇게 연동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서는 프로토 에어컨 포함을 한 공조기를 보실 수가 있고, 그 밑으로는 미디어 버튼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사제로 새로 작업을 했어요. 블루투스 지원이 가능한 미디어로 새로 작업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전후방 센서 이쪽에서 보실 수 있고요. 겨울철에 꼭 필요한 열선 핸들 보실 수가 있고, 양쪽으로 열선은 2단씩 들어가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 그리고 레인 센서 포함한 오토 와이퍼, 핸들 양쪽에서는 이쪽에서 크루즈 컨트롤, 이쪽에서 미디어, 밑에서 핸즈프리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23만 8,699km, 약 23만 km 정도 주행을 하고 들어오는 차량인데, 연식 대비로 이제 환산을 해보면은 딱 정주행거리 정도 주행을 하고 들어오는 차량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중고차 쪽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매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20만 km 넘어가 있는 주행거리를 봐도 사실 저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냥 뭐 타다 보면은 이 정도 주행거리, 이게 숫자일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주행거리 도달할 수가 있지 뭐 이렇게 느끼는데, 왜 제가 그렇게 느끼냐, 사실 차량은 소모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소모성 부품들을 잘 교환만 해준다라고 하면은 차에서 특별히 이상이 일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뭐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차는 10만 킬로까지만 타는 거다, 10만이 넘어간 차는 이제 뭐 다 안 되는 거고 뭐 다 갈아야 되고, 이거는 진짜 옛날 얘기고요. 요즘 차들은 타이밍 벨트 들어가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10만 킬로에 대해서 리밋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저는 매일 매입을 하고 이 K7과 그랜저를 굉장히 많이 취급을 하다 보니까, 특히 그랜저 HG가 그런 차량가 지금 많은데 30만 이상 타고 들어오는 차량들이 많아요 지금. 근데 저희가 매입을 해드려요. 왜? 더 탈 수 있으니까. 만약에 차가 30만이 넘어가서 이제 더 이상은 이 차는 운행을 할 수가 없다, 엔진 수명도 끝났고 교환할 부분도 너무 많고 소모품도 하나도 교환이 안 돼 있다, 이러면 저희도 당연히 폐차를 보내겠죠. 왜냐하면 그 차량의 가치보다 지금 투자가 돼야 되는 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장사로 접근했을 때 마이너스가 바로 나는 걸 알면서 장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차량들은 저희도 폐차를 보내는데, 중간에 유지 관리가 잘 돼 있는 차들은 사실 K7과 그랜저 HG는 시동만 처음에 딱 걸어봐도 알아요. 이 차들이 냉간시에 시동을 딱 걸었을 때 RPM이 막 치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경우, 이 경우는 사실 오일류 또는 소모품 몇 가지만 교환을 하면은 차가 그래도 아직 탈만하다. 그리고 시동을 딱 걸자마자 이게 냉간시에 RPM이 안 치고 올라가는 차량들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딱 시동 걸면은 한 1000 RPM 이하에서 이 RPM 유지가 되고 있는 차량들, 그 차가 바로 이 차인데,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 중간 유지 관리가 되게 잘 된 거예요. 이건 제가 맨날 보니까 압니다. 그리고 시동을 딱 걸었는데 RPM이 막 치고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이런 차량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는 웬만하면 폐차 보내는 게 좋아요. 엔진 수명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차량들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갖고 와서, 물론 되팔 수는 있겠지만 이게 사가시는 분이 수리도 감당이 안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은 저희가 대부분 이제 또 폐차로 보내기도 하는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때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주행거리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일단 차량 관리 상태가 좋다, 앞으로 한참 더 운행을 하기에 뭐 크게 무리가 없는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5세대 모델이 400만원대로는 잘 안 나오죠. 1세대 모델이 가끔가다 400만원대로 나오는데, 이 GDI 엔진을 올리는 1.5세대는 400만원대로는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늘 1.5세대 모델을 500만원 이하에서 찾고 계셨던 분들, 이 차량 보시면은 꽤 컨디션상으로는 만족을 하실 만한 차량이고요. 자, 오늘 저랑 같이 이렇게 기아의 1.5세대 K7으로 분류가 되는 GDI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는 기아의 K7 프레스티지 모델로 한번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차량 가격은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를 했지만 차량 유지 관리 상태가 꽤 괜찮은 컨디션으로 유지 관리가 되어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저렴한 1.5세대 GDI 엔진이 올라가 있는 프레스티지 K7을 찾고 있었다, 이런 분들은 이 차량 보시면 꽤 만족을 하실 만한 차량이고요. 뭐 사실 엔진 자체가 40만 킬로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운행을 하실 수 있는 엔진이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은 크게 속썩일 일 없는 차량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량 만나보실 수 있는 금액은
500 이하로 준비를 했습니다. 49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차량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차량 전액 할부 및 전국 탁송거래, 대차 거래 및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마이카 주부장이었습니다.